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최찬규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이 또다시 우리 포퓰리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권은 이렇게 휩쓸리고 있습니다. 사실 반값이라는 말 앞에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는 데이터로 나왔고 그 다음에 밥값이라는 것이 연연하는데요. 내 밥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낼 수 있게 해주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내 학비를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자. 밥값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면 교육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교육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육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교육은 철저히 사적인 재화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에게 그 결과가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혜자가 본인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지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의무교육과는 어떻게 다른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죠. 그 얘기는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중학교를 꼭 정부가 그러면 세운 기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민간이 운영하는데 정부가 비용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떠냐? 이건 의무교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부담해야 할 이유가 현재 없는 상태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등록금이 비싸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00만 원 어떻게 내느냐는 거예요. 등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따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한 학기에 1,000만 원이라고 우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1년에 1,000만 원인 몇몇 분들가 있는데 대부분 의대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의대에 1,000만 원 내고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해요. 그걸 갖고서 논쟁하는 게 맞지 않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민간 사립대학이나 대부분 평균적으로 얼마를 내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685만 원에서 695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1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물론 부담이 되는 계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부담하는 걸 가지고서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개인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것을 많은 나라들이 공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정부나 또는 다른 쪽에서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비중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등록금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는 등록금이 다른 국민이 대신 내고 있다는 뜻이지 등록금 자체가 그 나라가 싸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비가 싼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국민의 한 80%가 대학을 갑니다. 옛날엔 진짜 집안에 한두 명이 갈까 말까 했고 집안에 있는 전 재산에 있는 소를 팔아서 가는 우글탑이었던 대학을 이제는 80%가 가는 시대예요. 그렇다면 등록금이 더 싸면 이제는 마음 놓고 다 하겠죠. 그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너무 80%가 높다 그러면서 왜 더 싸게 해서 더 많이 가게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맞지 않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생 한 사람한테 정부가 대주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요. 만약에 80%를 40%로 줄인다면 1인당 제공받는 지원금 액수는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럼 그게 싼지 비싼지도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액수를 따져보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등록금은 이 교육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685만 원이 비싸거나 개인적으로 그런 부담을 하기 어려운
심지어 국공립대학 한 400만 원 수준인데 그것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해야죠. 그죠? 예. 일반적으로 무조건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1,000만 원 하는 등록금을 반으로 해봐야 500만 원이에요. 국공립 수준에도 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갖고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되죠. 예. 그래서 국공립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장학금이 필요하고 사립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장학금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반값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등록금 부담이 어려운 계층을 돕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격을 통제하고 가격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시스템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는 뜻이지 이것이 합리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대학에 돈이 10조씩이나 쌓아놓고 애들한테 왜 등록금 자꾸 비싸게 하느냐. 10조가 많습니까? 하버드 대학 하나가 30조 원이 넘어요. 3배가 넘습니다. 우리 대학 다 합한 것보다 3배가 넘어요. 어떻게 그게 10조가 많습니까? 적어도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 나가야죠. 기금을. 기금이 충분한 대학은 학자금, 장학제도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학교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부담을 줄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어떻게 보면 더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유권을 보장할 것이냐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쌓아놓은 돈 갖고 일단 쓰고 보자는 생각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특히 현재 다니는 학생들한테 놀아주자 이건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금은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거는 졸업한 사람들, 앞으로 입학할 사람들도 같이 쓰는 돈이지 재학생 몇 사람이 그냥 빼서 쓸 돈이 아닙니다. 그런 기금을 당장 재학생들한테 등록금으로 돌려주자라는 것은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치인들이 대학에 GDP 1%를 쓰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0.6%를 쓰고 민간이 약 1.8%를 써서 총계가 한 2.4% 정도를 대학 교육에 쓰는데요. 이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만큼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쓴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많이 쓰냐? 미국 1등입니다. 3.6% 제일 많이 쓰는 데죠. 그럼 미국이 그만큼 많이 쓰는 데는 거기 이유가 있겠죠. 그건 산업 자체가 워낙 발달해 있고 대학 교육이 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해결책을 좀 더 찾아봐야겠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등록금 비중을 낮출 것이냐. 첫 번째가 저는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학협동을 통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소득공제 같은 경우 졸업생들이 학교에다가 낼 수 있는 장학금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장학금 마련할 수 기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거를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사실은 세금을 조금 수입을 좀 줄이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은 저는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정부의 세금을 줄이지 않고서도 민간의 자금으로 얼마든지 대학의 재정을 낮게 만들고 장학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카이스트가 비교적 그런 학생들의 기부금이 좀 많은 대학이에요. 따져보면 당연합니다. 왜? 그 아이들은 학비를 안 내고 다녔죠. 우리 대학이 학생들한테 1년에 얼마 쓰냐면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한 6천만 원 씁니다. 카이스트 같은 데예요. 근데 한 푼도 안 내죠. 서울대 한 3천만 원 씁니다. 그런데 한 400만 원 학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것보다 한 10배 더 학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쓰는 돈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학생들이 그것을 혜택을 그만큼 받았다면 나중에 가서 학교
학교에다 다시 돌려주는, 장학금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고, 학교는 그런 것을 받아서 또 미래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또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이게 자율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통제된 사회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 대학 중에는 안타깝게도요. 받는 돈보다, 학생들한테 받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적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만큼 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대학이 충분히 나름대로의 재정 형편을 못 마련한 대학들이죠. 그런 대학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이 퇴출될 수 있도록 법을, 우리가 구조조정법을 좀 더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학이 평균적으로 1인당 학생들한테 한 1,056만 원 정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OECD 평균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대학의 경쟁력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685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이건 뭐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2,000만 원 정도의 학생들한테 쓸 수 있는 대학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학에게 좀 더 자율권을 보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겠죠. 그게 해답입니다. 미국은 평균적으로 학생들한테 한 3,000만 원 써요. 우리 서울대가 한 3,000만 원 쓰는데 아직 멀었죠. 우리가 한 1,000만 원 평균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도 아주 중심적인 문제다. 그래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세계 최고의 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도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가격을 획일화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거는 가난한 대학 또는 헐렁한 대학, 있어도 의미 없는 대학으로 대학을 전락시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통제한 대학이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 우리가 경쟁력을 우리가 보완을 하고 우리가 정말 양질의 교육을 우리 대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합리적으로 토론이 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갖고 아주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 발표자들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것도